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중국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아하. 사실 중국으로 가보기는 하겠지만 이야기를 할 것은 또 우리나라의 백두산 호랑이입니다.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너 자꾸 울고 엄마 말 안 들으면 백두산 호랑이 나타나서 잡아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앵커님 어흥 하는 이 백두산 호랑이 진짜 백두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 당연히 있죠. 있는 거 맞아요? 네. 확실해요? 제가 봤어요. 보셨어요? 꿈에? 죄송해요. 네네. 꿈에 본 게 현실이 될 수도 진짜요?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한번 찍었는데 맞춘 거예요? 맞추셨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정답 확인해 와, 보시죠. 네네. 야생 백두산 호랑이 6마리가요. 진짜 실제로 한 화면에 담겼습니다. 어머나. 암컷 호랑이를 새끼 5마리가 따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동물원이냐고요? 아닙니다. 중국 북동부 지린성의 동북 호랑이 표범 국립공원의 CCTV에 담긴 야생 호랑이들입니다. 어머나. 암컷 호랑이 나이는 약 9살 정도, 새끼 5마리는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야생 백두산 호랑이는요, 보통 한 마리에서 4마리 정도의 새끼를 한 번에 낳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먹이가 풍부한 지역에서도 이렇게 새끼 5마리가 한꺼번에 살아남는 경우는 무척 드물다고 하네요. 세상에.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걸 아는 게 병이라고 반가운 영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저거 AI 영상 아니야?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워낙 이제 AI로 만든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거는 실제 CCTV로 아이고, 무인 반갑네요. 카메라로 아이고, 찍힌 반가워, 겁니다. 진짜. 백두산 호랑이가 직접 찍혔고 6마리가 저렇게 한꺼번에 한 화면에 들어온 건 상당히 이례적인 와, 상황이라고 세상에. 해요. 보통 한 마리에서 4마리 정도만 낳는다고 하는데 5마리를 낳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낳는데 네. 호랑이는 사실은요, 넓은 서식지, 넓게 이어진 서식지가 있어야 되고요. 먹잇감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저 국립공원 안에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5마리의 새끼를 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현재 저 공원에만 국립공원이거든요. 저기가 네. 중국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에만 70마리의 야생 호랑이가 있는 것으로 세상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요, 2010년도에 몇 마리였냐면 20마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잘 보존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네네. 이게 세계자연기금 중국 본부에서는 아하. 이번 영상은 네. 호랑이 개체군 회복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보존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자연과 환경 그리고 동물을 보존해야 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중국 후난성의 아하. 한 거리로 가보시겠습니다. 네네. 그 거리에서 갑자기 쾅 하는 굉음이 울리면서 어머나.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한테 사람들이 이건 천운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허허, 네네. 평온하게 골목길을 걷고 있던 두 사람 사이로 갑자기 차량 2대가 나타나더니 한가운데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여성 행인이 정말로 딱 한 발자국 차이로 어머, 사고를 세상에. 피했는데, 세상에. 충돌한 차 2대는 심하게 파손됐고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도 피해를 입었는데 네. 큰 인명피해가 없던 것만으로도 불행 중 다행 아닌가 싶은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정구승 변호사님, 천만 다행이고 저 여성이 화를 면한 건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되는데, 제일 눈길 가는 게 저 여성분이 어머머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솔길을 가는 게 너무 더 눈에 들어와요. 마치 일상처럼 지나가긴 했는데요. 현지 경찰은 두 차량 모두 그 차로 진입 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세상에. 저 영상 보세요. 저. 아니 근데 만약에 정구승 변호사님, 저걸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게 뭐 교차로는 지금 아니잖아요. 교차로까지는 안 보이고 뭐 어떤 이 주택가 이면대로 골목길처럼 보이는데, 저 상황이면 혹시 과실비유 같은 거를
따지기가 쉬운가요? 어떻습니까? 저 상황에서는 직진하는 차량이 보통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하는 차량이 조금 더 과실 비율이 적게 나올 것 같지만 두 차량 다 과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과실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과속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또 여실히 보여줬고 저 두 운전자는요. 저 여성분 다치지 않은 걸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길 바라고요. 또 처벌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중국 두 바퀴 돌았어요. 이제 또 어디 멀리 좀 떠나볼까요? 허준 변호사님. 아시아를 넘어서 멀리 아메리카 대륙 또 오늘 최진봉 교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쿡으로 한번 눈이 번쩍 뜨이시네, 천지봉 교수님. 네, 떠나보겠습니다.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 여성이요. 네. 집에 새아이와 어머니를 두고 외출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여성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 이런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어머, 겁니다. 어머, 어머. 전화 받은 여성이 걱정되는 마음에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보통 달려간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달려갔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하하, 네네. 흰색 승용차에 타려는 사람들 보이시죠? 네네. 여성 집에 침입한 도둑들입니다. 그런데 SUV가 그 순간 빠르게 달려오더니 우와! 그대로 쾅 하고 들이받는 모습입니다. 놀란 도둑들이요. 우와! 불이 나게 현장을 뛰어서 벗어납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법도 한데 엄마가 이 아이들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용감하게 행동을 한 겁니다. 이야, 아니 근데 진짜 저 영상 보면서 유인경 평론가님도 한 엄마로서 진짜 엄마는 위대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영상이네요, 진짜.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아하. 안타깝게도. 네. 그런데 그래도 위대합니다, 네네. 신께서 너무 바쁘셔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멋진 표현이다, 진짜. 어머니는 차 운전만 아니라 차도 번쩍 들을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꽝 하고 차를 박았지만 도둑들이 도주를 했잖아요. 네. 아직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나. 재빨리 잡혀서 엄마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와, 지금 저 차요. 저 차를 측면에서 엄마가 SUV를 쌩 몰고 들어와서 네. 탕 들이받아서 저 도둑들이 혼비백산 달아났는데 이 대목에서 쓸데없는 궁금증이 있어요, 허준 변호사님. 자, 물론 저 도둑들은 아직도 안 잡혔어요. 물론 지금 CCTV를 지켰고, 지금 이 경찰들 다 지금 고군분투할 테니까 지금 다 잡힐 거라요. 근데 혹시 궁금증이에요. 저 도둑들을 지금 엄마가 소식을 듣고 와서 SUV로 쌩 들이받았잖아요. 저 들이받은 과정에서 도둑들이 다쳤다. 나 죄는 저질렀지만 나 다쳤어. 나 치료비 물어내 할 수 있어요? 글쎄요, 저게 불법행위로 여겨져야지만이 치료비를 물어줄 수 있는 책임이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엄마가 행동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것이 현재의 위법한 어떤 법익의 침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저거는 정당방위라기보다는 정당행위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어떤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의 어떤 위법한 그리고 지속된다고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런 위법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또 현행법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그것도 반영되나요? 그런 것도? 그런 것들도 당연히 반영이 될 수 있죠.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가능한 그래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법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면책되거나 아주 최소한의 부분만 과실 비율이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 몹쓸 인간들은요 하루빨리 잡혔다는 소식도 좀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떠나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아하. 인도네시아에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따뜻한 남쪽 나라 발리가 있는데 와. 그 발리의 어느 식당에서 갑자기 불길을 치솟는 어머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수건을 신나게 돌리면서 손님들 앞에서 불쇼를 선보이는 뭐예요, 이게? 직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불꽃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이 불난데 왜 쳐요? 예. 왜 춤을 춰요 지금? 불쇼입니다. 아하. 이것은 마술사인가 요술사인가 막 요리사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갑자기 그때 천장에서 커다란 불길이 저 봐, 쏘고 마른 저 봐,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란 손님들이 서둘러 대피하고 식당은 불길에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니까 최진봉 교수님 뭐든지 뭐 축제건 뭐건 요리 쇼건 불쇼건
이 불을 가까이 할 때는요 조심해. 저거 저 천방지축 저렇게 하다가 진짜. 그러니까요. 불쇼라고 보여주면서 위험성은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그쵸. 저게 왜냐면 천정에 가연성 물질들이 걸쳐 있었던 세상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건으로 돌리니까 올라갔는지 그건지 모르겠어요. 명확한 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열기가 많이 올라갈 수 그럴 수 있겠죠. 있죠. 네. 또 불꽃이 이렇게 어머, 날아갈 저 수도 봐봐. 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네. 위에 있는 가연성 물질에 불꽃이 붙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불이 저렇게 나게 됐는데 사실 저거 보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식당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다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에 빠지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면 탈출구는 그렇죠. 이 비상구 좁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한꺼번에 몰리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식탁도 있고 막 음식도 있고 이러니까 피하기도 어려워요. 아하. 목조 건물이어서 더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긴 다행이네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불쇼를 하더라도 안전장치가 완전히 마련되고 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현지 당국은 가연성 물질 주변에서 진행을 한 이 식당 측 불쇼를 네. 가연성 물질이 있는데 거기서 진행을 했으니까 과실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자세한 경위나 이 사건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상황 같으면 정구승 변호사님 진짜 쓸데없는 궁금증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진짜 오해는 마세요. 안 되겠지만 궁금증이에요. 저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이 안에서 불쇼 같은 걸 하다가 그러면 불은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다지만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걸 내릴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행정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화죄, 형사적 책임도 분명히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과하면 지나치면 부족하면 뭐 어때요? 저 불쇼한다고 저 안전장치도 없이 저렇게 하다가 큰 진짜 인명 참사 날 뻔했어요. 반성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허준 변호사님. 아주 추운 곳으로 가보실 텐데요. 러시아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러시아 야쿠티아 지역이 지난 크리스마스 날에요. 상상 이상 극한의 추위로 정말 꽁꽁 얼어붙었다고 하거든요. 어머나. 근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상 이상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호호. 현관문만큼 쌓인 눈더미가 앞을 가로막고 뭐예요, 이게? 휘몰아치는 얼음 안개로 뒤덮인 뭐예요, 이곳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는 러시아 시베리아 사하공화국 일명 야쿠티아입니다.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속눈썹까지도 꽁꽁 얼어붙는다고 하네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저기는 정구승 변호사님 엊그제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호호 선물 배달 갔다가 난 도저히 못 가. 여기는 도저히 배달 못해.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네, 현지 시각으로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25일 이 지역의 기온은 영하 5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워낙 혹한으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영하 50도 정도라도 현지 학생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등교를 한다고 하네요. 세상에. 하지만 사흘 넘게 강한 눈보라가 일어나고 한파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야쿠티아 지역 내 모든 학교가 일제히 휴교했다고 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한파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 같고 영하 60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 일대에서 역대 최저 기온은 1993년에 관측된 영하 67.6도라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그러면 저 상황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 이 추위 정도는 우리가 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타산지석이에요. 지금 이렇게 추울 때 정말 주변을 좀 살펴보는 각 지자체도 그런 따뜻한 마음 좀 발휘해 주시길 기대를 해볼게요.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6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